부족함을 마주하고부터 성장은 시작된다. 배운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공부를 왜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반드시 성장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림은 계속 그리는데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로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런 드로잉력은 어떻게 해야 없나요? 같은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종합해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떤 것들 공부해 성장할 수 있는지, 되고 싶은 그림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런 화풍을 익힐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본격적으로 가이드를 드리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뺄 수 없는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어떤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능력이 생겨야 성장하니까요.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려면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아는 것,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이런 게 부족하네. 드링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인체 해부학을 잘 모르네. 나 투시 들어간 배경을 잘 그리고 싶은데 투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같은 현재 상태를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를 알고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메타인지랑 관련된 능력인데, 메타인지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옷주름을 잘 못 그려. 그러면 옷주름의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겠다. 중력에 따른 천이 어떻게 흩날리는지도 알아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옷의 두께, 천의 두께에 따라서도 주름이 다르게 지겠네?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야겠다. 그 이후에는 펄쩍펄쩍 뛰는 사람, 막 흩날리는 드레스, 이런 것들도 공부해 나가면서 심화적인 지식을 채우면 더더욱 잘 그릴 수 있게 되겠죠.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다 다르게 있을 거 아니야? 설정해서 비교하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짜야 우리가 잘 성장할 수가 있다. 이 당연한 거를 왜 말하는 거지?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내 현재 상태 아주 잘 아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나의 상태는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평생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걸 멈추면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꼰대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는 만큼만 인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보이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랬지? 이거 왜 좋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그림들도 마주하게 되잖아요. 아직 그거를 파악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아직 모르는 게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이렇게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려왔던 그림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웹상에서 볼 수 있는 일러스트들을 쭈루룩 나열했을 때 그림을 이제 막 시작한 퀄리티, 아마추어 퀄리티, 중수, 취준생, 프로, 그리고 존잘 1% 존잘의 퀄리티, 이런 식으로 그림 단계들을 본인이 나눠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단계인지 알아보세요. 물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드로잉만 분리해서 나눌 수도 있고, 채색으로도 혹은 다양한 분야로도 이렇게 그림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아직 프로와 취준생 중간에 있는 것 같아. 나는 프로인데 2년차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말하는 메타인지 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좋은 비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강조하는 부족함을 마주하고부터 성장은 시작된다. 나도 나름 오랜 시간 그려왔는데 내 생각보다 잘 그리지 못하는 게 화가 나서, 슬퍼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 단계를 건너뛰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또래 친구보다 못 그리는 거, 나보다 어린 존잘보다 못 그리는 거, 그렇죠? 인정하기 싫은 마음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저도 엄청 오랫동안 제 실력을 외면했었거든요. 계속 어떻게든 그리면 될 거야. 저 사람들이랑 나 비교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들한테서 어떤 걸 알아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길을 가면 될 거야 하고 그냥 계속 외면하고 그림을 정말 오래 그려왔고, 그리고 그 시간을 많이 후회했죠.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은, 내가 내 수준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정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외면하지 말고 마주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드로잉 파트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파트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보려고 합니다. 자, 드로잉 첫 번째 질문,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미소녀 데포르메 그리고 싶은데 어떤 거 공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고 싶은 데포르메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난 첫 번째로 내가 정말로 그리고 싶은 미소녀의 비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동글넓적하고 어린 몸의 데포르메인지, 그보다는 더 길쭉하고 늘씬한 비율의 데포르메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비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 사람이랑 비교해서 얼굴을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되는지, 몸은 가늘게 그려야 되는지, 어떻게 축약하는 편이 마음에 드는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로나랑 미라이랑 마린이랑 그냥 똑같은 미소녀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로나의 얼굴형이나 미라이의 얼굴형이나 마린의 얼굴형 전부 다 다르고요. 눈의 크기도, 눈동자의 크기도 전부 다 다릅니다. 이런 데포르메부터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일단은 얼굴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얼굴만 가져왔는데, 몸도 목은 얼마나 가는지, 어깨는 얼마나 넓은지, 다리가 짧은지 긴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실제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른 데포르메랑도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내 취향이다, 저렇게 그리는 게 좀 더 좋네, 이런 식으로 데포르메를 섞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은 데포르메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고 눈으로도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의 크로키예요. 피규어 크로키랑 애니메이션 크로키. 미소녀는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좋겠죠. 이론 다음에는 손으로 계속 그려보면서 눈으로도 익혀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눈이 잘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눈으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실 때 무작정 그리지 마시고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오빠는 끝이라는 데포르메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봤다가 트레이싱 해보면서 얼굴이 훨씬 더 축약되어 있네, 이렇게 고쳤죠. 이거 다시 크로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K-ON에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그렸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편집으로 달아주세요. 이런 크로키 몇 분 잡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 시간을 안 잡고 합니다. 그냥 공부하려고 계속 똑같이 그려질 때까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그리면 똑같이 잘 안 그려져서, 웬만하면 똑같이 그려질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싱해서 비교해보고 내가 뭘 뭐 놓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한 3분에서 5분을 많이 추천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실력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너무 쓸데없는 걸 파지 않기 위해서도 있으니까 너무 긴 시간을 잡아먹지 않게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인체가 어색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입체적인 인체를 잘 그리고 싶은 건지, 동작이 자연스러운 걸 그리고 싶은 건지, 푸시가 느껴지는 인체를 그리고 싶은 건지, 근육이 잘 드러난 인체가 좋은 건지. 근데 저 전부 다인데요. 그럴 때는 하나하나 분리해서 체크해 줘야 돼요. 지금 내 그림에서 가장 먼저 채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요. 한꺼번에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도전해 봐야 됩니다. 이번 인체는 동작에 집중할 거야, 자연스러움에 집중할 거야, 분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체는 정말 신경 쓸 요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쓴 것 말고도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더 차근차근히 하나씩 능력을 채워주는 걸 추천합니다. 자, 첫 번째, 연기 때문에 인체가 뻣뻣하다 느껴지는 경우에요. 동작의 어색함일 확률이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모습을 그릴 때 허리가 숙여져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듯이, 모든 동작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양한 동작을 크록해보면 좋아요. 우리 멋진 랜서, 헤븐즈필의 랜서가 달리는 장면이에요. 정말 멋진 장면인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직각으로 달리는 거임? 너무 허리를 세운 거 아님? 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동작 전혀 문제되지 않는 동작이에요. 잘 달릴 수 있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달리기 동작은 이 우마무스메의 라이스 샤워가 달리는 모습이겠죠. 허리를 숙이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우리는 더 익숙해합니다. 허리를 숙였다는 거에서 앞으로 가려는 동세도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조금 더 이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쪽도 틀리진 않지만 이런 동작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동작들을 크로키해 보시는 게 좋은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던가 푸하하 웃으면서 허리가 넘어가려는 사람이라던가 넘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동작을 그려보면서 몸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허리가 숙여져야 자연스러운지, 팔꿈치의 각도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자꾸 파악해 보는 게 좋아요. 계속 게임 일러스트 같은 인체만 그린다거나 자신
자신한테 익숙한 포즈만 그린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꾸 인체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기를 담은 동작을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흐름 때문에 뻣뻣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인데 콘트라 포스터의 이슈일 수 있는 거죠. 차렷 자세를 한 사람은 어떻게 그려도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 앵글로 보건 로우 앵글로 보건 어색할 수밖에 없죠. 심심하기도 하고요. 정면 얼굴을 그리면 어려운 것처럼. 하지만 서 있는 자세도 이렇게 흐름을 넣어서 곡선이나 강약을 만들어주면 보기도 편안하고 재미도 생기게 되죠. 최대한 몸의 시선이 길게 오래 가도록 팔다리를 활용해서 아름다운 곡선이나 강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저는 발레리나나 운동선수나 피겨스케이트 등 화려하고 재밌는 동작을 하는 사람을 많이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스처 드로잉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죠. 그래서 인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 팔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이 팔은 앞으로 했을 때 되게 재밌는 표현이 되네. 허리는 이만큼이나 숙여지고 이쪽 다리는 뒤로 가고 이쪽 다리는 앞으로 왔네.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실 때도 웬만하면 곡선을 많이 써보려고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체 디테일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내가 그리는 인체는 뭔가 사람들에 비해 밋밋하고 굴곡이 없네 싶은 경우죠. 이 경우 해부학을 하면 좋은 차례입니다. 인체 외곽선을 이루는 근육과 뼈를 파악해서 인체의 굴곡이라는 흐름을 더해주면 이렇게 더더욱 재미있는 인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간 미소녀 인체여도 약간의 굴곡은 들어가주는 게 좋으니까 한 번쯤 이런 걸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림은 어차피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생략하고 얼버무린 거는 표현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체가 사실적이고 디테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삼각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두근, 삼두근이 이렇게 이루고 있고 팔꿈치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고 완요골근 때문에 여기가 살짝 부풀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면은 이런 흐름들을 열심히 이용해서 재밌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부학이나 뼈를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공부법은 인체 외곽선이나 근육에 집중해서 크로키를 해봅시다. 외곽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만 그린 크로키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다 그린 거지만 외곽을 이루는 근육이나 뼈를 이해하면서 하면 더더욱 좋고요. 이것도 엄청 옛날에 한 연습인데 제가 해부학 책을 공부하면서 근육을 찾아보고 갈라보고 더 그려보는 연습을 한 겁니다. 여기 내가 아까 배웠던 삼각근이다, 흉모근이다, 광배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보는 연습을 한 거죠. 색칠도 해보고 어떻게 근육이 배치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근육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가 잘 배웠는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의 경우 시점이 안 맞아서 인체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어디서 바라보았는지 설정하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로우 앵글로 보일 건지 하이 앵글처럼 보일 건지 설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체를 그릴 때 어디서 보았는지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옛날에 그렸던 러프인데 얼굴은 로우 앵글인데 몸은 하이 앵글이라서 어라 하고 멈추게 된 러프예요. 보시면은 얼굴은 우리가 아래서 봤다는 게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가슴에 밑면이 보이니까 위에서 본 게 되고 있잖아요. 얼굴을 엄청나게 높게 빼가지고 우리를 내려다 봐야만 가능한 포즈 같아요. 그래서 과장된 표현으로 가능은 하지만 저는 이때 당시에 어색하다라고 느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애초에 시점을 한 번에 잘 잡으면 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맞추어 몸을 로우 앵글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그리니까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긴 했죠. 그래서 어디서 봤는지 설정하지 않고 느낌대로 스케치를 하다가 헤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 항상 시점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설정을 잘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디서 카메라가 찍었을까? 카메라를 인물을 가까이서 찍었는지 멀리서 찍었는지 계속 가늠하면서 크로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평선이 있고 이 시점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기가 시점이구만, 카메라 위치가 이쯤이구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우리가 하이앵글로 보게 되죠. 발등이 보이고 있다. 이거는 하이앵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발을 위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투시도 가늠해 주면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투시선도 그려주시면 좋고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딱 정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래턱이 보여. 시점이 여기보단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책상이 있었을 때 책상의 윗면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는 여기보다 시점이 아래에 있는 거겠죠? 이거 안 헷갈리죠? 자, 카메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카메라. 지금 우리가 여기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의 눈높이, 카메라가 눈높이예요. 상자가 우리 눈 위에다 쳐봐.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아랫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윗면은 안 보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의 시점보다 아래에 있어. 어때요? 윗면 보일 거 아니야, 상자가. 내가 인체를 그릴 때 자꾸 카메라를 잘 못 잡는다면은 이런 식의 시점을 찾는 크로키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크로키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보이는 인물 사진을 크로키 하셔야겠죠. 일러스트보다는 사진을 추천합니다. 일러스트는 안 맞을 수도 있어서요. 다음 고민은 비슷한 구도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이 이 고민을 봤을 때 저랑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야, 그게 고민이라고 하셨지만 비슷한 구도로만 그리고 있잖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구도를 그려봐 하고 조언을 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웃어넘길 게 아닌 게 우리 모두 하나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쯤은 남들은 다 알고 있지만 나만 모르는 이런 습관을 왜 가지고 있을까? 습관적으로 편한 길을 찾아가게 돼요. 이 망령님이 계속 전신이 정직하게 보이는 구도를 그린 이유는 이게 편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도 그렇고 이렇게 크로키 하신 것도 보면은 거의 전부 다 전신이죠.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다른 구도를 그려봐야 됩니다. 영화나 상황을 표현한 일러스트라던가 정말 다양한 거를 다 참고해서 그려보세요. 닮고 싶다고 하셨던 일러스트도 그렇게 해보시고 인체뿐만 아니라 배경이랑 오브젝트도 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리고 싶은 구도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예시를 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배경이 있는 일러스트에 약해서 저 그리기 전에 이것저것 크로키하고 러프한 거예요. 다른 분들의 일러스트도 계속 크로키하면서 구도를 파악하려고 했고 캠핑카를 타고 있는 파에톤 팬아트를 그리고 싶어서 자동차가 들어간 일러스트를 크로키한 거고 이것도 자동차가 들어간 캠핑 분위기, 이거는 또 다른 일러스트 구도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막 캠핑카 따라 그려보고 또 캠핑카가 들어간 일러스트도 크로키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해서 계속 진행한 구도 크로키예요. 그 다음에 나온 러프입니다. 완성 안 됐습니다. 이런 구도 어떨까 하면서 이것저것 러프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분야라면 훨씬 많이 연구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공부는 했지만 응용이 되질 않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공부가 실증나는 이유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운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다가 큰 문제겠지요. 단순합니다. 이용하는 방법까지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 미소녀 얼굴을 잘 그리고 싶어 해서 막 검색하다가 눈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법,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론은 눈동자는 두껍고 투명한 각막에 쌓여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은 둥글게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이론을 배우겠죠. 응용. 입체적인 눈을 그리고 싶다면 까만 동공을 안쪽으로 넣어서 더욱 입체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응용 심화까지 가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인 눈동자 표현은 사실감을 준다. 눈을 더 가까이서 그리고 반측면이나 측면에서 촬영해야 이 표현에 유리하다. 이렇게 옆면으로 보면은 뾰록 튀어나온 이 눈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입체적인 눈을 그리고 싶다면 얼굴을 가까이서 촬영해야 되고 살짝 반측면에서 촬영한 듯한 일러스트를 그려야만 활용할 수 있겠구만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러스트도 보면은 까만 동공이 이렇게 파고들듯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니 눈이 훨씬 더 입체감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쓸지, 어떻게 이용해야 아름다울지까지 설계해야 더 효과적인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보기 좋음, 조화로움, 내가 의도한 미학과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내가 배운 거를 언제 어떻게 표현해야 효과적이고 아름다운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옷주름을 배우고 싶은 막내, 주름 이렇게 기본 원리 배웠어요. 어깨가 있으면은 이렇게 팽팽해지는 구간은 주름이 안 생기고 이쪽 근처로 이렇게 생기는구나. 완전 그냥 뼈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응용하려고 했는데 뭔가 주름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흐름이란 게 안 생기고 그냥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 원리에 집중해서 아름답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근육 배우고 근육에만 집중해서 그리는 경우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표현에 맞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옷주름을 강약 여기는 비워졌다가 갑자기 한 중간 정도의 밀도를 줬다가 다시 여기는 디테일한 짜자리 주름을 넣었다가 이쪽은 빼줬다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초를 배우는 이유,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표현에 맞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이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 끝나게 되는 경우 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까지 가려면은 더 필요한 지식들이 있다는 거. 뭔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 흐름이 더 추가됐잖아요. 흐름을 넣어서 강약을 넣었기 때문에 옷주름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흐름이라는 지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어려운 영역에 맞습니다. 애초에 이거를 바로바로 배우자마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만 미친 듯이 파고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론이 쌓였으면은 다른 것들도 채워야 하는 거죠.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응용까지 가기가 힘들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결합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정말 무작정 공부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를 왜 하나요?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정말로 왜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나아지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야, 피규어 100개 크로키 하래. 손발 2000개를 그리면 그림을 잘 그린다더라? 아무튼 무슨 챌린지 하면은 존재할 텐데 하면서 무작정 그리는 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작정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 없이 생각 없이 그리면은 내 머리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나에게 부족한 거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같은 공부도 엄청난 효율을 자랑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능력이 뭔지 알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갑시다.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써주시면 됩니다.